가 커서 슬픈 정치인, B급 정치인 양홍석입니다. 모셔놓고 이런 행사하는 게 가장 하기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괜히 불러놓고 가오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도 특강도 좀 하고 교육도 좀 받고 좀 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내용들이 이제 당헌 이슈이다가 슬로건이 아니고 정치 문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 가장 강경파라고 언론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렇게 강경파가 아닙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소리도 거의 지를 줄 모르고 그리고 나쁜 새끼들은 나쁜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강경파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가서 한볼때기 때려주고 싶은 놈을 보고 욕하는 게 그게 강경파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 솔직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다. 진짜 무겁네 이거. 이거 쓸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애매모호하고 전략적 애매모호, 전략적 모호성 이런 소리들은 다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이고 직선적인 이야기들 그러면서 해석의 여지가 없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저 뜻이구나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양홍석의 정치는 훨씬 더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직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가 이야기해놨던 것들을 뒤집으면서 그 뜻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또는 오해고 언론이 왜곡했고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렇게 우리 다 이해를 시켰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면 발 빼는데 이런 정치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당헌이 수용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서 개헌론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개헌. 4월 4일날 개헌 파면이 됩니다. 그리고 123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불안에 떨면서 혹시 어떻게 될까봐 또 혹시 결과가 바뀔까봐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123일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기는 따박따박 다가오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릴 생각은 안 하지. 사람이 죽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겠다라는 각오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 광화문 현장에서 나의 단식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면서 제가 단식한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9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정말 눈물나게 미안하고 눈물나게 고마운 이야기들을 60대, 70대 들이 해주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살만큼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나 죽을 각오되어 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안 참을 거야.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한 사람이 하면 저 사람 정말 정치적 결의수준이 진짜 높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이 초라하게 초라한 몰골로 앉아 있는 단식하면서 앉아 있는 저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힘내고 함께 싸웁시다라고 하고 단식하지 마세요. 싸워야지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그런지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울컥울컥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이게 동지구나. 이제 그런 눈물이 났고 제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는데 어떤 60대 후반의 한 분은 이
편지 봉투에 장문의 글을 써서 민주당, 조국당에 이제 툭 던지고 가신 봉투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자기가 통장을 털어서 두툼하게 넣었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한테 보여줘서 제가 그걸 소개를 했는데 살 만큼 살았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 60대 후반의 이 나이에 좋은 직장 다니겠습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매일같이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더라 하면서 이제 통장을 털어서 이제 그 통장 그 봉투에 돈을 넣고 그리고 살 만큼 살았다. 목숨 걸고 싸우겠다. 만약에 파면 결정이 안 나면 이런 이 감동적인 봉투들을 보면서도 가슴이 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뭘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국민이 하더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었잖아요. 지난 총선 때 당내 그 공천의 과정들을 보면서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장 선거를 하면서 그 정말 많은 당원들이 그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당원이 이제 원내대표 선출에 국회의원들만 뽑았던 그 원내대표를 이제는 당원들의 20%를 이제 반영하게 하면서 또 당원의 권리가 향상되는데요. 제가 애초에 시작했던 개헌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4월 4일날 파면 4월 5일날 여러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발 뻗고 자면서 4월 5일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갑자기 개나리꽃이 보이고 벚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항상 오고 가면서 벚꽃이 피어 있었을 것이고 개나리가 피어 있었을 것이고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을 텐데 그게 안 보였던 4월 4일까지고 4월 4일 이후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고 개나리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4월 6일날 개헌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봄을 터지듯이 이제 터져버린다. 딱 하루 반 행복하고 다시 이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를 보고 개헌해라 하면 이재명 대표가 네 개헌하겠습니다. 개헌합시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 당원들의 정치 의식과 수준은 이재명도 날려버릴 기세입니다. 즉 총재 시절과 이재명 당대표 이후의 시대가 바뀐 거예요. 총재 시절은 총재가 다 했잖아요.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가 다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적어도 어떻게 큰 변화가 오느냐면 국회의원의 대표, 원내대표,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만들고 원내총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뽑게 하자. 총재가 뽑지 말. 엄청난 역사적 진전이었죠. 그죠? 총재가 일방적으로 지명하던 왕권과 같은 공화국 내에서의 엄청난 모순들이 있었던 것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뽑기로 하자. 그런데 민주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원이 뽑기로 하자. 국회의장 후보도 민주당 후보잖아요. 그 다음에 원내대표도 민주당 원내대표잖아요. 그럼 이거 당원이 뽑아야지. 왜 국회의원들이 뽑지?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당대표의 권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당원의 권한이 커지고 그 다음에 당대표의 권한이 줄어들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줄어들고 당원의 권한이 커지고 하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가 밟고 가고 있는 당원이 주인이다 라는 과정을 밟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제가 또 지역위원장을 해봤었잖아요.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을 해봤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안산시가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하주차장 돈 너무 많이 드니까 지상으로 4층을 올려서 싼 값에 빨리
시민들에게 그 주차 공간의 그 확보와 주차 편의를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운영에서 그걸 엎었어요. 하던 대로 그 준비된 대로 원래 지하를 파고 하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운영에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논의하는데 그걸 없더라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시정위원장을 완전 졸로 보네 이것들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범에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양무슨 맨날 했냐 이게 뭐예요? 당원이 주인이라며. 그죠? 그리고 그 당원이 주인이고 그 주인들이 지역위원장이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 한들 그게 지역위원장이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냥 애초 계획대로 가자라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제가 수용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이 그 국회의원 문 쫙 열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갈 때 나가지고 인사 조폭이가 이게 내가 그래서 이 조폭이거든요. 이러 하지 마세요. 한 10분 정도를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제가 그 도착할 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리고 갈 때도 따라 안 나오고 문 안 열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화가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이 자리가 제가 손님으로 초대돼서 왔지만 그 일상 속에서 제가 앞자리에 안 앉아요. 그리고 저는 김건희와 달리 센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갓자리나 중간에 여러분들 사이에 앉아요. 왜 그러냐면 맨날 보는 사람들이야.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맨날 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중간에 앉았으면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새 뭐 힘들지요. 뭐 요새는 뭐 어렵지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옆자리에. 얘가 국회의원인지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중간에 앉아서 이제 그 말을 걸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제 글감이 되고, 근데 그 글을 쓰면서 이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까 또는 지원할까, 이거는 시청에 이야기할까, 이거는 시의원한테 이야기할까, 이건 도의원한테 이야기할까, 안 그러면 이거는 우리 방의 보좌진을 통해서 법제로 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듣는 시간들이거든요. 저는 주로 그 당원이 주인이다의 그 주인들의 이야기를 행사장 중간에 앉아서 듣는 것들과 그 다음에 각종 SNS와 그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주로 많이 이제 듣는 편인데, 이러한 변화들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 대표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이제. 왜 이재명은 개헌에 동의 안 해? 이재명 개헌에 동의해. 이재명이 개헌에 맞서 라고 주장하는 우리 당 후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뀐 줄 몰라요. 당원이 주인이다라는 걸 슬로건으로 전략적 구호로 이해를 하지, 실질적으로 문화가 바뀌고 당원의 지적 수준과 당원의 정치적 간여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리고 그 당원들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느끼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당원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맨날 이야기해봐야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의 주인이 헌법재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법부의 주인을 판사라고 이야기하고 검찰의 주인이 검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미친 소리 아니에요? 우리 당원들, 적어도 민주당 당원들과 그 지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분노를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왜 화를 낼 일이지? 그게 뭐가 틀리지? 검찰은 검사가 주인이고 사법부는 판사가 주인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 안전과 평화와 복지와 억울함의 해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재판소와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지, 사법부의 주인은 국민이지, 헌법재판소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이러한 단순한 것들이 당연한
개념이 뭐예요? 민주공화국이다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외쳐왔고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이야기했는데 그 민주공화국이 내용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과정을 우리는 넉넉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민주화되면서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정권을 날릴 수도 있구나, 대통령도 날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삶 속에서의 역사 속에서의 경험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 주인이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주인의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주인이 달랑 유일하게 하는 게 투표하면 하는 게 그게 주인인가? 모든 것들이 정치인을 위해서 정치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게 무슨 정치야? 와달라 돈 달라 표 달라, 와달라 돈 달라 표 달라. 누구한테 좋아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만 좋아요. 맨날 와주는 사람들, 맨날 돈 주는 사람들, 맨날 표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정치는 뭐를 해줬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와달라 돈 달라 표 달라 할 때 그러면 와 좋았으면 네가 보답을 해야지. 돈을 줬으면 보답을 해야지. 표 줬으면 제대로 일을 해야지. 일을 못하면 어때요? 주인한테 혼나야지. 이러한 것들이 국민이 주인이고 당원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상호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국회의장, 국회의원이 뽑아야죠. 국회의장, 국회의원 뽑지. 민주당 원내대표는 왜 국회의원 뽑아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 누군데? 당원들이 뽑아준 사람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당원이 뽑아야지. 이렇게 권한들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그 권한들이 따곡따곡 확장되고 커져가는 과정이 지금 이재명 시대의 당헌이 주인이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이번 경선 룰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원들은 100% 경선룰에 당원들이 100% 뽑자 라고 했는데 50대 50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현재 당원에서 당원 당규의 당원의 최대치 지분이 50%였기 때문에 50%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의 문제, 여러 가지 정세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역선택의 문제가 있어서 일반 국민 50%에서 50대 50으로 나눠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만들어준 규칙을 따르는 게 정치인 후보들의 도리입니까? 나 안 해. 나 안 할 수 있어. 라고 개기는 게 정치인의 도리입니까? 어디 주인 앞에 공복이 속넘이 머슬이 주인이 만들어준 룰에 따라 주인들한테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경선 정치 행사에 룰 타령하고 기본적으로 당원이 주인이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국민이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고 권한을 가지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안 그러면 윤석열이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와인으로 소이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어디다 대고 독사대가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랄이야. 이게 윤석열이 하다가 날아간 거 아니에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박수 안 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좀 삶 속에서 이제 우리 여기 시의원 노회원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후보로 열심히 이제 지역을 누비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돕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냉정하게 심판자로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후보들도 당원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의 동원의 대상 와달라. 삥땅의 대상 돈 달라. 구글의 대상 표 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과 어떻게 함께 호흡하며 갈 것이고 하는 게 철학적으로 바뀌어내. 철학적으로
순간의 선거기술, 정치기술, 소위 말하는 테크닉으로 정치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당의 일부 후보들이 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수박이라고 비판했던 21대의 민주당의 고구마 국회의원들처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당원과 국민들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데 이제까지 의무만 강화되어 왔고 권한이라고는 개뿔도 안 주던 거 그걸 이제는 당원이 스스로 국민이 스스로 되찾아가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 철학이 바뀌어야 되고 평가하는 사람도 그 평가선에서 이제는 정치를 바라보고 해야 된다. 이 영상 힘차게 한번 외쳐봤습니다.